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오늘 0.64% 상승을 했고 S&P 500은 0.9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1.6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 이상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0.82% 하락을 했고 AMD는 1.5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경기 침체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 금리와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파월 의장은 하원에 출석을 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통화 긴축 행보가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 안정에 대한 페드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라 밝혔습니다. 더불어 그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점 더 도전적이라 인정을 했고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불가피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파월 의장은 상원에 출석을 하여 페드의 금리 인상이 경기 후퇴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날 UBS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69%까지 높였습니다. 전날 시티그룹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제시를 했었죠.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09%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페드에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긴축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하면서 20년 만에 첫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44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오르기만 하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근 5월에도 11,300불이라는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1,600불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면 시장 자체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포인트에서 금리와 유가가 뛰어오르면서 지수의 천장을 막아버리고 다시 지수는 내려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습이 한동안 지속이 되게 된다면 시장의 심리는 점점 지쳐가면서 이러한 증시의 박스 레벨도 한 단계씩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분기 실적마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강세로 인해 절반 이상 해외 수출로 먹고 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 판단이 들어 현재 시장은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 반등의 조건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전년 대비 낮아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다소 낮아졌을 때 시장의 부담은 낮아질 수 있고 증시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점은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 5월 중순 이후 최저치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WTI 가격은 전날보다 2% 이상 하락을 하여 배럴당 104.03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이날 옥시덴탈의 주가는 0.57%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덴탈의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버크셔는 6월 옥시덴탈 주식을 960만 주 추가로 매입을 했고 이로 인해 보유 지분을 16%까지 끌어올리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버크셔는 지난 2월에도 옥시덴탈의 실적 발표 후 주식을 꾸준히 매입을 했고 이러한 기간 동안 회사의 지분 14%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워렌 버핏이 매수한 옥시덴탈의 평단가가 기존에는 54불대였지만 이번 6월 추가 매입을 통해 얼만큼 올라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큰 기업이 옥시덴탈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감원 소식을 발표했고 전체 직원 4%에 해당하는 300명을 해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5월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직원 150명을 정리 해고한 바가 있는데요.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유료 가입자가 11년 만에 감소하면서 광고가 포함된 저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각종 비용 절감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신 RSI는 4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인 700불을 찍고 가파른 하락세로 내려오면서 현재 주가는 181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때마다 이렇게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35%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까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도 되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 마감 이후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페덱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체 회계 연도에 대한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현재 주가는 장외에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2만 불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11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유 회사인 위워크는 이날 1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크레딧 스위스에서 위워크의 타겟 프라이스를 현재 주가보다 2배 이상 높은 11달러에 제시를 함으로써 오늘 주가는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이날 12%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JP모건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급등을 했고 더불어 타겟 프라이스 역시 현재 주가보다 30% 이상 높게 제시를 하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는 항공편을 12% 줄이면서 주가는 2.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이날 0.98% 상승을 하여 아래 보신 RSI는 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급속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이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